안녕하세요. 한동호의 약초다방입니다. 오늘은 꼬막 칼슘 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막 껍질은 기와를 닮았다고 해서 완응제나 와룡자로도 불렸습니다. 과거부터 꼬막 껍질은 약으로도 사용했는데요. 한의사에 보면 꼬막 껍질은 기운은 평이하면서 맛은 달고 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을 삭히고 단단한 적취를 줄이고 어혈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꼬막은 탄산칼슘 성분이 많아서 평소 위산 가다로 인한 복통, 속쓰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성분이 바로 꼬막 껍질의 탄산칼슘입니다. 꼬막 껍질은 89에서 99% 중량 퍼센트의 탄산칼슘과 1에서 2% 중량 퍼센트의 인산칼슘, 그리고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꼬막 껍질은 대부분이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칼슘 함량 또한 무척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꼬막 껍질을 이용해서 천연 칼슘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기관에서 꼬막 껍질의 칼슘 성분을 이용해서 제약, 식품, 환경, 산업 용도 등으로 연구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꼬막 껍질을 식초에 녹여서 꼬막 칼슘 식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꼬막 칼슘 식초는 세계 최초, 방송 최초일 것입니다. 이 방법은 초란을 만드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꼬막을 이제 삶아 먹고 나면 껍질이 생기는데요. 껍질을 버리지 말고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꼬막 껍질은 200g 정도 준비하면 되는데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여러 번 헹군 다음에 맑은 물이 될 때까지 반복 씻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서 하루 정도 놔두면 꼬막 껍질이 잘 마르게 되는데요. 이제 깨끗하게 씻어진 꼬막 껍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에 구워주는데요. 석쇠를 이용해서 한 5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저어줘도 되고 그냥 놔도 되는데요. 이렇게 불에 잘 구워서 지금 검게 보이는 부분은요, 단백질과 같은 이제 일종의 불순물입니다. 꼬막 껍질은 타지 않고 모양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꼬막 껍질을 이제 불에 구웠으면 이것을 잘게 부숴주면 되는데요. 막자 사발을 이용해서 꼬막 껍질을 잘게 부숴주면 됩니다. 가루를 내면 되는데요. 막자 사발이 없으면 다른 용기를 사용해서 잘게 부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루를 낼 수 있을 만큼 가루를 내면 됩니다. 가루를 내면 낼수록 식초에 칼슘을 더 쉽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꼬막 껍질을 잘게 가루를 내면 됩니다. 끝났네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유리 용기에 넣을 텐데요. 식초는 1리터를 넣을 겁니다. 따라서 유리 용기는 최소 1리터보다 더 커야 되겠고요. 이 가루낸 꼬막 껍질을 유리 용기에 넣고 여기에 식초를 붓습니다. 식초는 아무 식초나 사용해도 됩니다. 가장 싼 양조 식초를 써도 되고요. 좀 고급 식초를 쓰려면 천연 발효 식초나 현미 식초, 사과 식초 등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어느 식초도 가능합니다. 지금 식초를 붓자마자 꼬막 껍질에서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건 바로 이산화탄소고요. 지금 꼬막 껍질의 탄산칼슘이 식초 아세트산에 녹으면서 식초에는 칼슘이 이온화된 상태로 녹아나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기포를 형성하면서 올라옵니다. 굉장히 빠르게 녹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녹아나는데요. 이때 거품이 생깁니다. 거품은 수시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용기 위까지 올라온 이제 거품만 숟가락을 이용해서 거품을 제거를 합니다. 지금 한 2, 3분 상태에서 사이에 이제 이런 거품들이 생겼는데요.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수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여전히 칼슘은 식초 속에 녹아들어서 이온화된 상태로 녹아나게 될 것입니다. 거품이 생겼으면 다시 한번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두세 차례 정도 반복을 하면 이제 거품이 용기 밖으로 올라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거품을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이상
된 상태인데요. 거품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부직포로 밀봉을 해놓습니다. 꽉 막아놓으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직포를 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만 하루가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꼬막 껍질이 녹고 있네요. 이 상태는 만 3일이 된 상태입니다. 약간 흔들어줘 봤더니 여전히 기포가 조금씩 생깁니다. 처음과 같지 않지만 아직도 꼬막 껍질이 식초에 녹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일주일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꼬막에 탄산칼슘이 녹아서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걸러서 보관을 해놓으면 바로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꼬막칼슘 식초입니다. 잘 보셨죠? 섭취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소주잔 반잔 정도를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 2차례 정도 섭취하면 됩니다. 식초를 온액으로 섭취하면 인후염, 식도염, 치아 손상의 우려가 있어서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미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어느 정도 중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신맛이 강한 편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이 방법대로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기 물 한 컵이 있고요. 여기에 꼬막 칼슘 식초 완성된 것을 소주잔 반잔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해서 마시면 됩니다. 일단 뭐 식초 맛이 나는데요. 시큼하면서 특유의 탄내와 짠맛이 납니다. 바로 꼬막 껍질을 마시겠는데요. 꼬막 껍질을 구웠기 때문에 약간 탄내가 나고 꼬막의 맛은 약간 짠맛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짠맛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거부감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물이 약간 더 있어도 되겠는데요.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희석을 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꼬막 칼슘 식초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과도한 축적을 막아줍니다. 만약 신맛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용량은 바나나 1개에 식초 소주잔 1잔 정도를 넣고 물을 약간 첨가한 후에 갈아서 하루 2차례로 나눠 마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 대용으로 일반 요리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평소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나 뼈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은 꼬막 칼슘 식초를 만들어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나 불면증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요즘 꼬막이 제철인데요. 꼬막 껍질을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꼬막 칼슘 식초를 만들어 드셔도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세상에 없는 꼬막 칼슘 식초로 뼈 건강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동안의 약초다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